저번 시간에 이어서 유어 테이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유어 테이블 내용을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 쿼리 창에 가셔가지고요. 일단 저 테이블의 내용을 갖다 한번 비워볼게요. 앞으로 쭉 계속 해나가겠지만 오늘은 좀 특별한 그 명령어들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트렁케이트 테이블, 유어 테이블이라는 걸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와서 여기 리프레시를 해보게 되면은 데이터가 다 없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되고 실행을 해보면 자, 데이터 탭에 리프레시를 하면 한 건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쿼리 탭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트렁케이트 테이블하고 테이블명은 그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명령어예요. SQL의 DML 문이라고 하고요. insert your 테이블명,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데이터들에 대한 컬럼을 순차적으로 써주고, 순차적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묶은 다음에 뒤에 values라는 키워드를 쓰시고, 이어서 또 괄호 안에다가 위에 썼던 괄호의 순서대로 데이터를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찍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 방금 전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걸 해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서트문을 이렇게 날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인서트문을 갖다가 토대로 해서 데이터를 바꿔보려고 해요. 기존에 유어 테이블에 들어갔던 데이터는 이러했죠. 제가 한번 원래 데이터를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테이블 하나를 트렁케이트로 데이터를 비워놓은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인서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를 갖다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탭에 가셔서 리프레시를 하시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1, 2, 3, 4, ABCD 0, 1, 1, 0 이런 식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요걸 갖다 데이터를 바꿔보자는 얘기죠. 어떻게 바꾸냐면 트렁케이트 테이블이라는 명령을 한번 일단 날려버리고 데이터를 전부 다 그리고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없어진 거 확인되셨고요. 이 상태에서 insert into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이터 탭에 가서 리프레시를 하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죠? 요것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제 데이터를 전체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에다 추가를 해서 이러한 데이터도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자, insert into 테이블명에 컬럼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values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리고 내가 넣고자 하는 다수의 레코드를 이렇게 한 번에 기재를 해줍니다. 예. 인서트분 한 건 한 건 한 건 쓰셔도 되고요.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마리아DB나 MySQL에서 지원하는 기능이고요.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신 다음에 실행하는 기준은 앞선 강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 리프레시 펑션 5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완전히 바뀌었죠. 예.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본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일단 select 모든 거 from your table이라는 기본적인 명령어를 갖다가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자, select 모든 것 from your table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정의했던 바와 같이 나옵니다. 그쵸?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이 데이터셋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갑자기 글자가 쭉 커졌죠. 이거 어떻게 했냐면요. 불러온 다음에 마우스를 결과셋이라고 합니다. 결과셋도 탭 여러 개로 추가가 될 수 있고요. 결과셋에 아무 컬럼이나 레코드 행에다가 찍으신 다음에 여기다 찍어도 돼요. 그 다음에 왼쪽 키보드의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휠 있죠. 휠 동글동글하고 가운데 있는 휠 요거를 밀으시면 돼요. 밀으시면 커지고 당기시면 작아집니다. 신기하죠? 예, 한번 해보세요. 키보드의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마우스의 휠 돌리는 거요. 그거를 밀면 커지고 당기면 작아집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글자가 커지는 대신에 이 컬럼 길이는 같이 안 커지기 때문에 키보드를 대시다 보면 이렇게 가운데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나오는데 요거를 놔두시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가장 컬럼 값 중에서 긴 거 기준으로 맞춰줍니다. 자, 보세요. 이만큼 되면은 얘 점점점이 되면서 다 드러나지가 않죠, 데이터가.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요 에이지와 네임 사이 요 컬럼 사이에다 마우스를 화살표를 살짝 대시면 이렇게 직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가장 긴 데이터가 다 보일 수 있는 기준으로 컬럼이 확장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계속해서 또 하나 SQL문을 날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elect 모든 것 from, 그리고 테이블명, where죠, 그리고 이제 조건이 하나 들어가죠. 자, UID가 2001, 001보다 클 때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실행하기 전에 데이터 탭으로 가서 제가 아까 전에 이 쿼리를 이용해서 넣었던 데이터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UID, name, age, birthday, is, NoSQL 컬럼이 있는데, UID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190800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요 앞에 19는 YYYY, 예를 들면 2020에서 뒤에 2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는 원래 2019라고 여기도록 제가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08은 8월달을 말합니다. 8월달. 그리고 뒤에 001은 1908일 때 첫 번째 시퀀스라는 뜻이에요. 물론 DB에서 말하는 시퀀스 말고 제가 그냥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순서를. 이 아래는 1908, 002면은 2019년 08월의 두 번째. 그쵸? 요거는 2019년 11월의 첫 번째. 2019년 11월의 두 번째. 2019년 11월의 세 번째. 이거는 2020년 1월의 첫 번째, 1월의 두 번째.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UID 코드의 어떤 형태를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name이라는 컬럼에는 오라클이라는 또는 PostgreSQL, MySQL, MongoDB, MariaDB 이런 것들을 넣어놨고요. 텍스트 값이죠. 그리고 age는 말 그대로 나이죠, 나이. 이쯤 되면 알아채시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오라클이나 43은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들이 몇 년 정도 전에 만들어졌는지, 즉 나이가 얼마인지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는 뭐 일자까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연도까지는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채워봤어요. 그리고 이즈노에스QL은 컬럼명 그대로요. 이게 노에스QL이냐, 노에스QL이 아닌 RDBS냐 그거예요. false true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정보들을 지금 여기다 담아놨는데, 여기서 이렇게 쿼리로 조건을 처음으로 한번 줘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20년에 1월에 첫 번째 것보다 크거나 같다. 뭐가요? UID가. where절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조건을 준 거죠. 그럼 여기서 데이터만 봤을 때는 뭐가 나올까요? 다시 볼까요? 2020년에 1월에 00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보세요. 2020년 1월에 001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이 두 건이 나오겠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놓고 실행을 해보면, 그쵸? 아파치 카산드라와 소프트웨어 알림장이 나옵니다. 데이터 가서 보시면 아파치 카산드라와 소프트웨어 알림장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한 거고요. 또 몇 개 더 날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세 번째 콜입니다. select 모든 것 from 테이블명, 그리고 조건이 나오죠. 이번에 2020년 1월에 첫 번째보다 작고, 뭐가요? UID가 작고, 그리고 이즈노에스QL이 0인 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네 건이 나오죠. UID가 2020년 1월에 첫 번째 거보다 작아야 돼요. 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라 작아야 돼요. 나왔고요. 그 중에 이즈노에스QL이 0일 때 맞죠? 자, 네 번째 콜이 한번 날려볼게요. 자, 얘는 2020년 1월에 1보다 첫 번째보다 UID가 작고 이즈노에스QL이 1인 걸 나오게 됩니다. 한 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셀렉트도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요거 일단 설명드린 다음에 사실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자, 이거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뭐가 바뀌었죠? 못 보셨나요? 여기서 하나만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 아래 탭 하나에 나왔죠? 세미콜론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여기서 전체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 그렇죠. 탭이 지금 4개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하나씩 했을 때 결과가 순서대로 각각의 탭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이드 SQL에서 제공하는 큰 기능들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요 다음에는 클립보드로 혹은 파일로 내보내는 걸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유어 테이블에서 가져온 이 결과셋의 데이터를 클립보드나 파일 시스템의 파일로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Select 모든 from view 테이블에서요, 셀렉트를 하시고요. 예, 여기서 이제 그 결과셋이 나왔는데, 얘를 한글로 격자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이드 SQL에서는요. 그래서 격자에 있는 데이터를 클립보드나 파일 시스템의 파일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일단 아무데나 찍으시고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격자행 내보내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우측 팝업 메뉴예요. 네,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죠? 그래서 도구의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도구에 격자행 내보내기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출력 대상과 출력 형식, 행 선택, 옵션 등을 잘 조합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이제 파일이나 클립보드로 나가게 됩니다. 일단 클립보드와 파일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출력 대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클립보드는 무조건 클립보드로 가고요. 파일은 파일 시스템의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면 탐색기 창이 뜨면서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코딩은 ANSI나 UTF-8 방식을 많이 사용하죠. 그 외에도 뭐 ASCII나 유니코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ANSI로 놔두시고요. 그 다음 출력 형식입니다. 출력 형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엑셀 CSV, 확장자가 CSV로 끝나는 엑셀에서 바로 읽어서 쉘에다가 나눠서 담을 수 있는 파일 형식이고요. 그리고 딜리미티드 텍스트, 그렇죠. 구분자를 데이터와 데이터, 필드와 필드 사이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구분자를요. 그때 이 구분자는 여기 옵션에 필드 구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뭐 세미콜론으로 하신다든가 하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HTML 테이블과 XML, 얘네들은 말 그대로 태그 혹은 엘리먼트를 가지고 파일을 형식을 만들어줍니다. 또 있습니다. SQL 인서트문, 건건이 인서트문을 만들어서 격자행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SQL 리플레이스, 리플레이스는 MariaDB나 MySQL의 리플레이스는 그거죠. 일단 딜리트하고 인서트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서트나 리플레이스나 딜리트문 하나, 인서트문 하나 동시에 발생하는 거나 전부 다 SQL문으로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그 외에도 라텍이나 위키마크업, PH 어레이, 마크다운 이런 것들로도 내보내줍니다. 다 나름의 방식과 규약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통신 수단의 텍스트 포맷인 제이슨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내주고요. 그 다음 이제 행 선택입니다. 행은 선택과 최대가 있는데 선택은 딱 한 건 보내주는 거고요. 최대는 현재 결과셋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 전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 옵션입니다. 옵션의 첫 번째 열 이름을 포함하고 또는 포함하지 않고는요. 그 차이입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결과 탭에서 UID, name, age, birthday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아니죠. 얘들은 필드명이죠. 근데 그 필드명까지 포함해서 같이 파일을 보내겠다면 열 이름을 포함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고 쟤네들 필요 없이 여기부터 데이터가 필요하다, 데이터만 순수하게 필요하다 하시면
이거를 해제시켜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체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어떤 쿼리로 추출했는지 그것도 기재를 해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드린 김에 딜리미티드 텍스트 이걸 갖다 선택을 하셨을 때 옵션에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거 설명을 드리면 필드 구분자는 말 그대로 1908001과 오라클 그리고 오라클과 43 이런 레코드들 사이 여기요,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레코드들 안에 컬럼과 컬럼 값들 사이를 무슨 구분자로 구별하겠느냐, 그게 필드 구분자고요. 인클로저는요, 필드 구분자가 만약에 세미콜론이라고 했을 때 데이터 안에도 세미콜론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 안에 있는 세미콜론이 데이터 안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데이터와 데이터를 구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PostgreSQL이라는 것 안에 세미콜론이라는 구분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 전체를 쌍따옴표로 감싸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세미콜론은 구분자로 체크하지 않고 데이터로 수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줄 종결자는 하나의 레코드가 여기 지금 뭐 선택된 거 두 번째 레코드라고 해보죠. 하나의 레코드가 종료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레코드로 넘어가는 기준. 그러니까 이 다음에 어떤 특수 문자들이 들어가면 거기까지가 한 레코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값들. 그래서 여기는 캐리지 리턴 값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널 값인 컬러 값을 비워놓을 수도 있고요. 비워놓을 수 있습니다. 뭐 탭으로 할 수도 있고요. 좀 올릴까요? 탭으로 할 수도 있고요. 콤마로도 할 수 있고 세미콜론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널로 할 수도 있고요. 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워지겠죠. 이건 하지 않고 이렇게 옵션에서는 다양한 선택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클립보드로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자, 이 뒤에 있는 이 결과셋의 격자에 있는 데이터를 클립보드로 뽑아내는데 출력 형식을 엑셀의 CSV로 하고 뽑아내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엑셀을 띄워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엑셀 장표를 뽑아놓고 여기서 Ctrl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나오죠? 지금 총 7건인데 당연히 여기도 7건이겠죠. 그렇게 뽑아낼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격자액 내보내기에서 이번엔 딜리미티드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필드 구분자를 요거 파이프라고 하죠. 파이프로 해놓고 인클로저를 쌍따옴표로 해놓고 줄 종결자 캐리지턴을 해놓고 널 값은 널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빈 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나오겠죠? 자, 나옵니다. 자, 컬럼들 헤더라고 하죠. 헤더 컬럼의 이름들 한 줄 나오고요. 근데 전부 다 요걸 묶여져 있죠. 그리고 요걸로 또 묶여져 있는데 요 컬럼과 요 컬럼 사이는 구분자가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고 하고요. 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마지막 라인에 널 값은 문자열 널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까 전에 옵션을 보셨을 때 여기서 옵션을 보셨을 때 분명 널로 널 값을 처리하겠다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HTML 파일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HTML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클립보드에다 놔두시고 확인을 하신 후 또 한번 클립보드로 붙여 넣어 보면 클립보드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붙여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HTML 문서 맞죠? 예, 이런 식으로 뽑아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HTML 포맷으로 이메일 등에 붙여 넣어서 보고를 할 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확장자를 HTML로 바꿔서 웹브라우저에서 보시게 되면 당연히 테이블 형태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격자형 내보내기에 HTML까지 했고요. XML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 SQL문으로 떨어뜨리는 걸 해보겠습니다. 일단 SQL 인서트문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신 후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insert into 테이블명 그리고 컬럼명들 values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그대로 컬럼에 그 격자에 있는 것들이 딸려 들어가서 인서트문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리플레이스로 해볼게요. 리플레이스는 딜리트와 인서트문을 동시에 처리해 주는 거죠. 이걸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replace into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구에 격자형 내보내기에 SQL 딜리트와 인서트 문을 합해서 그 다음에 붙여 넣어 보면 딜리트 문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문이 나옵니다. pk uid를 조건을 줘서 한 건 지우고 한 건 넣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처리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라텍이나 PHP 어레이는 한 번씩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제이슨을 보겠습니다. 자, 제이슨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한번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자, 제이슨 형태 다들 아시죠? 중괄호로 전체가 묶여있고 반복되는 직전에는 대괄호로 묶습니다. 자, 쿼리 해가지고 쿼리에다 해당하는 아이템의 값은 이겁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거에 되고요. 로우즈는 대괄호로 인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4, 5, 6, 7 그쵸? 반복이 끝나고 제이슨 전체 오브젝트가 닫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도구에 격자형 내보내기를 보면 일단 설명을 다 드렸고요. 파일로 바꾸시게 되면 단지 지금 나왔던 것들이 클립보드가 아닌 파일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엑셀을 갖다 선택하신 다음에 클립보드를 선택하고 아까 전에 엑셀에다 붙여넣기 하니까 들어갔잖아요. 근데 클립보드의 엑셀 CSV는요. 약간 이게 버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방식이 되더라고요. 붙여넣기를 하면요. 콤마가 없죠. 탭으로 돼 있죠. 이게 엑셀에다가 바로 붙여넣기 했을 때 붙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콤마가 없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클립보드일 때 엑셀 CSV만큼은 클립보드로 갔을 때 콤마가 붙지 않고 아까 보신 것처럼 컬럼값과 컬럼값 사이를 탭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야지 그 상태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 그때 엑셀에 들어갑니다. 대신 파일로 가게 되면 엑셀 CSV는 컬럼과 컬럼값이 사이에 콤마를 넣어서 생성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격자형 내보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SQL로 내보내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메뉴 도구에 격자형 내보내기 바로 위에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SQL로 내보내기 기능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속한 객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테이블 도구라는 메뉴 팝업 창이 하나 떴는데
루트.test라는 접속 세션 아래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유어 테이블이라는 객체가 보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내보내기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활성화 시키시려면 일단은 좌측 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객체 중에 하나라도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 창에 보시면 유지보스, 텍스트 찾기, 벌크 테이블 편집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기능은 SQL 내보내기입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데이터베이스하고 테이블이라는 항목의 오른쪽에 삭제와 생성이라는 체크박스가 있고 생성이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테이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삭제와 생성이라는 체크박스를 갖고 있는데 생성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스크립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스크립트. 데이터베이스를 SQL로 내보낸다는 의미는 일종의 백업 스크립트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스크립트는 내보내지 않고 생성하는 스크립트만 내보내겠다 이런 뜻이죠.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삭제하는 스크립트는 내보내지 않고 생성하는 스크립트만 내보내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으로 데이터는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SQL로 내보낼 때, 그러니까 SQL 스크립트로 내보낼 때 데이터가 없이 테이블이나 뷰나 펑션만 껍데기만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 없음이 있고요. 데이터도 내보내는데 딜리트와 인서트를 문장을 합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인서트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묶어서 인서트문으로 풀어내는 거. 인서트 이그노는 여기 설명은 기존 데이터를 갱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입력을 하다가 프라이머리 키 같은 주요 키가 충돌을 일으켜도요. 경고만 내뱉고 일단 끝까지 다 수행을 해버립니다. 그게 인서트 이그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존 데이터 변경은 지난 시간인가요? 해봤죠. 리플레이스문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어떻게 내보낼 거냐 혹은 내보내지 않을 거냐에 대한 선택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최대 인서트 크기나 옵션을 바꾸실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출력이 있습니다. 출력. 이 출력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단일 SQL 파일, 즉 다시 말해서 SQL 스크립트 파일 하나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SQL로 만든 하나의 파일을 압축까지 해가지고 내보낼 수도 있고요. 용량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경로만 주어서 그 경로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그 아래에 각각의 객체들, 테이블, 뷰, 펑션 그런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스크립트 파일을 따로따로 생성해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클립보드로만 뽑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영어로는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죠. 데이터 이관을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출력 선택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일 SQL 파일로 선택을 하면 이 아래 파일명을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경로와 파일명이죠. 우리는 지금 다운로드 폴더 밑에다가 1.sql이란 파일로 하나 만들 겁니다. 저장을 하시면 방금 전 보셨던 거 그대로 있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닫은 다음에 파일에 SQL 파일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셔서 다운로드에 1.sql 파일, 그렇죠? SQL이죠. 이거를 열어보면 이러한 형식이 됩니다. 회색으로 된 부분은 hide SQL에서 주석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주석이요. 마이너스가 돼도 되고요. 그리고 한 칸 띄는 것까지 해서 주석 처리가 되고요. 혹은 슬래시 별표부터 슬래시 별표까지 또 주석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색깔이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드랍이 보이지 않죠. 드랍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고 바로 create database if not exist.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테스트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선택을 하고 다시 create table을 합니다. if not exist. 다시 말해 테이블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이름으로요. 만들어라 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다시 한번 도구에 데이터베이스를 SQL로 내보내기 메뉴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해보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데이터베이스 드랍하는 거나 테이블 드랍하는 스크립트는 빠졌고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있고요. create 테이블 있습니다.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단일 SQL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파일 열기에서 보셨던 위치에 1.SQL이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단일 SQL 파일을 치압축 SQL 파일로 선택을 하고 보겠습니다. 자, 다시 탐색기를 띄워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1이라고 저장을 하고 저장이 됐죠?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라고 지정이 되었죠. 여기서 다시 왼쪽 트리에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내보내기를 한 후에 탐색기를 띄워 보겠습니다. 탐색기를 보시면 다운로드 밑에 지금 1.SQL이 있고 1.zip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똑같은 이름의 1.SQL 파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까 실행했던 이 기능이 지금 수행이 된 거죠. 그래서 해당 위치에다가 1.zip이라는 1.SQL 파일을 압축한 1.zip이라는 파일이 생겨난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출력을 이번엔 경로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하위 경로의 개체당 하나 파일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테이블 이름으로 파일명이 생길 겁니다. 확장자는 SQL일 거고요.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면 그리고 탐색기를 다시 열어서 보면 자, 다운로드 밑에 테스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생기고요. 스키마 이름이죠. 그 아래 uOTable이라는 SQL 파일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클립보드도 있습니다. 클립보드로 하시게 되면요. 앞서 해봤던 것처럼 메모리로 해당 내용들이 들어가고 붙여넣기를 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해보지 않아도 잘 아실 거지만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고 창을 하나 열어서 붙여넣기를 해보면 아까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쪽이 바뀝니다. 자, 테스트라는 게 하나 지금 떴는데요. 리스트 박스에. 얘는 현재 접속 세션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들 리스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이 마리아DB 안에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이관하겠다는 의미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이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일단 객체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더 만들어 볼게요. 일단 테스트라는 스키마를 선택하시고 테이블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myTable로 하겠습니다. 자, myTable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고요. 그 테이블을 비운 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4곳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요. 실행을 하신 다음에 왼쪽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리프레시를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쳐보시면 My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확인이 더 수월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잠깐 그 정보를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접속 세션은 루트라는 유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슈퍼유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자유제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세션 관리자에 가보시면은 루트죠. 데이터베이스는 테스트가 하나 기본으로 잡혀 있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누르셔서 새로 생성해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를 찍은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활성화하는 게 보이시죠? 다시 설명드리면 테이블이나 안 되죠.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을 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없지만 접속 세션에는 루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들 수가 있도록 활성화 시켜놨습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테스트 타깃이라고 한번 적고 보겠습니다. 조합은 문자열 조합이죠. 이것도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UTF 파일 제너럴 CI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나서 다시 접속 세션을 리프레시를 해보시게 되면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자, 접속 세션 정보를 보시면 자동으로 이 접속 세션을 여는 순간 테스트와 테스트 타깃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열어줍니다. 자, 지금 그래서 그게 보이고 있고요. 각각의 스키마는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테스트 스키마는 MyTable, YourTable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막 새로 만든 테스트 타겟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접속 세션에 있는 루트 정보로 만들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읽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수정할 수 있거나 혹은 지울 수 있는 권한도 전부 갖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구에 데이터베이스를 SQL로 내보내기 가셔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 후 데이터베이스를 타깃으로 잡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왼쪽 창에서 이 테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선택을 해놓고 내보내기를 하면은 자, 여기 아래 보시면은 테스트라는 스키마를 MyTable과 YourTable이 뭔가 처리가 됐다는 게 나오죠. 그리고 닫기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리프레시를 해보시면은 이제 테스트 밑에 있던 이 두 테이블이 여기도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SQL로 내보낼 때 다른 권한이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로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전혀 물리적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라면 또 다른 방법을 써야겠지만 물리적으로 같은 MySQL이나 MariaDB 안에 있다면 이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관이 가능합니다. 백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나중에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스키마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고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라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서 또 테스트 선택지를 갖다가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출력은 클립보드로 가겠습니다. 딜리트와 인서트를 해보겠습니다. 딜리트와 인서트를 선택을 하고 스크립트를 클립보드로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만 보내보겠습니다. 자, 내보내기를 하신 다음에 닫고 창을 하나 띄워서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자, 좀 길죠? 일단 주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크리에이트 하고요. 테이블을 크리에이트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딜리트 한 다음에 인서트를 합니다. 그쵸? 또 이 테이블에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삭제한 다음에 데이터를 인서트 합니다.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렇죠? 딜리트와 인서트, 기존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효과를 보이는 SQL로 데이터베이스를 내보내는 경우이고요. 인서트문은 인서트하는 데이터와 인서트문이 함께 있는 SQL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 경우에도 딜리트와 인서트를 함께 섞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서트 이그노는요,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보면, 자, 인서트 이그노문과 이그노가 없는 인서트문이 어떻게 다른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일단 인서트 이그노 문에서 이그노를 제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면 중복키, 듀플리케이트 엔트리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키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오류가 나고 더 이상 실행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그노를 갖다가 놔두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경고만 발생할 뿐 실행은 됩니다. 그쵸?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내보내는 것들이 차이가 나고요. 기존 데이터 변경은 한번 내용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보시면 replace가 들어와 있습니다. replace into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도 5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가지고서 HiveSQL에서 SQL 스크립트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SV 파일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내보내고 또는 가져오는 걸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내보내는 것만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져오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한번 셀렉트 하셔서 결과셋으로 가져오시고요. 여기서 데이터를 내보내겠습니다. 일단 도구에 가시면은 격자행 내보내기 해보셨죠? 격자행 내보내기를 선택을 하셔서 일단 출력 대상을 클립보드가 아닌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yourtable.csv라는 엑셀에서 읽을 수 있는 콤마로 분리된 필드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파일을 지정합니다. 파일명을 이걸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출력 형식의 엑셀 CSV를 선택하신 다음에 나머지 건 그대로 놔두겠어요. 필드 구분자, 필드와 필드값, 데이터와 데이터값 사이는 콤마로 구별을 하고 널 값은 문자열 널로 처리하겠다. 이 정도만 그대로 놔두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가 생겼겠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일에 SQL 파일 불러오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별표를 찍고 엔터를 누르시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yourtable.csv 파일이 확인됩니다. 열기를 하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면서 방금 전에 불러왔던 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필드들의 이름을 갖고 있는 정보 줄이 한 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줄부터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yourtable에다가 다시 한번 CSV 파일 가져오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없애야 되니까 트렁케이트를 해줘야겠죠. 트렁케이트 테이블명을 한 대신에 이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은 이런 메뉴들이 뜨는데 테이블 비우기란 메뉴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시면 테이블이 실제로 지워집니다. 트렁케이트가 실행이 되는 거죠. 확인을 누르시면 지워졌습니다. 로그창을 한번 보시면 쭉 올라가 보시면 여기 트렁케이트 테이블이 나오죠. 그럼 이걸 갖고 수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조회를 하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는 이 파일을 한번 불러다가 방금 전에 yourtable이라는 테이블에다가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뉴는 도구에 가시면은 CSV 파일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쵸? 이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입력 파일 부분을 보시면 어떤 파일을 가져올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으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CSV 파일을 내보냈었죠. 이걸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절대 경로와 파일명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을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가시면 무시할 첫 줄이 있는데요. 여기 1로 되어 있죠. 그러면 뒤에 보시는 이 파일에서 첫 줄, 뭐죠? 필드명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첫 줄만 무시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낮은 우선순위, 그리고 입력 파일의 로컬 형식의 숫자를 포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 그냥 놔두고 무시할 첫 한 줄만 지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컬럼명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1908001이 첫 번째 줄에 오겠죠. 첫 번째 줄부터 입력을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컬럼 이름들이 첫 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행 처리인데요. 기존에 그 업로드할 데이터들이 혹시나 중복된 것들이 있을까? 중복됐다는 얘기는 프라이머리 키, 주요 키에 위배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죠. 근데 이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인서트 오류 발생 가능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 데이터를 위부터 순차적으로 쭉 업로드를 하다가 인서트를 하다가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면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인서트 이그노는요, 오류가 나도요, 프라이머리 키가 중복이 돼도 일단 넘어갑니다. 경고 메시지만 띄우고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다 인서트를 합니다. 그게 인서트 이그노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는 지우고 인서트 합니다. 딜리트, 인서트.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경고 없이 무조건 끝까지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메서드가 나오는데요. 이 메서드는요, 서버에서 파일 내용을 분석하는 것과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내용을 분석하는 걸로 나누어집니다. 이거를 선택했을 때는요, 지금 위쪽에 인코딩이라는 리스트 박스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 셋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내용을 분석하면 얘가 비활성화됩니다. 그냥 안시라는 타입으로 무조건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테스트해 본 결과 서버에서 파일 내용 분석을 선택하시게 되면요, 계속 오류가 나요. 한번 해볼까요? 가족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비어있다거나 잘못된 파일 인코딩을 선택했다거나 발견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고요. 얘를 선택하면 오류가 발생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 인코딩을 처리할 때 뭔가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강좌에서는 클라이언트에서 파일 내용을 분석하는 걸로 고정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어 문자 부분인데요. 이건 아시다시피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컬럼 값과 컬럼 값들이 데이터와 데이터 값이 딜리미터, 구분자로서 콤마를 취하고 있고요. 여기 콤마가 되어 있죠? 만약에 텍스트 파일에서 데이터 파일에서 이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이거를 세미콜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콤마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콤마로 가시고요. 그리고 이 한 컬럼이 한 컬럼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걸로 필드를 감싸는 구분자가 쌍따옴표 더블 코테이션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줄 종결자는 캐리지 리턴값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는요. 지금 이 유어 테이블이라는 데다가 지금 업로드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접속 세션에서 테스트 말고 다른 스키마들, 여기선 지금 테스트 타겟이라는 스키마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이 아래도 동일한 어떤 다른 그 이름의 테이블이 있는데 구조가 같아서 거기다 업로드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테스트 타겟 스키마를 선택을 하시면 거기 하위에 있는 스키마들 객체가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리스트 팝업에 뜨고요. 테스트를 선택하시면 테스트 스키마에 있는 다른 테이블 객체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열인데요. 지금 텍스트 파일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열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UID를 체크를 해제해 버리면요. 업로드를 할 때
첫 번째 컬럼 데이터 값들을 name으로 인식하고 들어가고요. 또 끝에를 갖다가 체크를 해제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처음부터 3개까지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전체를 체크한 상태에서 name을 위로 보내버리면 텍스트 파일을 해석할 때 첫 번째가 name이라고 인식을 하고 두 번째가 UID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순서를 바꿔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모든 필드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파일, 텍스트 파일이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들만 있어도 이렇게 테이블에 어떤 스키마를 조정을 해서 처리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상태로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져오기를 하신 다음에 쿼리 탭에 가서 조회를 해보면 데이터가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